안녕하세요. 이라이프 스타일의 대표 김남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메타버스 내 공항 부동산 경험 증진을 위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저희 회사의 경험과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이프 스타일은 고객의 삶을 위한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가구 렌탈 플랫폼, 2020년에는 가구 구독 서비스, 현재는 건설사와 임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 가구 구독 혹은 커스터마이징 홈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디지털 부동산 시장 내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특히 서울을 기반으로 해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 대비 거주비 RIR이라는 수치를 제공했을 경우에서는 물론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41, 그런데 아시아에서 있는 도쿄나 홍콩과 같이 주거비가 높다라고 일컬어지는 도시와도 거의 비견될 만큼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주거비용이 높아진다는 말은 즉 전 월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혹은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치 자체가 이에 대한 자산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전월세 확대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월세 확대 같은 경우에서는 집을 꾸미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 보여야 되는 실질적인 자산이라는 부동산이 디지털 트윈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많은데요.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날로그 트윈 시장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경우에 실제로 우리는 아파트를 신규 입주를 한다거나 또는 전월세를 위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저희가 이사하고자 하는 공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해 왔습니다. 특히 신규 입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아파트가 어떻게 생성될지, 특히 내가 거주할 공간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 과정 속에서 모델하우스를 형성하여서 실제로 나의 집이 어떻게 꾸며질지 혹은 우리 집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상상했던 아날로그적인 트윈 상황을 저희가 이미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트윈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모델하우스를 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혹은 증강현실 혹은 가상현실을 활용한 VR 모델하우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실제로 고객들이 실제감을 높여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월세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미지나 혹은 실제 잠깐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방이라든가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공간 트윈화, 공간 디지털 트윈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이 자산화가 됐고 또 다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소유 혹은 구매의 연계체가 아닌 변화의 매개체로서 부동산을 많이 결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리치고 같은 회사에서는 이런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 그 비용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디지털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직방이나 다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는 360도 촬영을 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상품 조명이라든가 조광이라든가 이러한 디지털적인 경험을 가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즉 결국에는 부동산이 일괄적으로 하나의 부동산 자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고객들이 다양하게 정보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저희는 좀 더 저희 회사의 경험이 많은 커스터마이징 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커스터마이징 홈은 사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집에 다른 상품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전이라든가 가구라든가 다른 상품을 놓음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대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입주민을 위한 가구 배치 혹은 풀옵션 서비스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단순하게 비어있는 곳을 상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대체하는, 기존의 상품을 없애고 다른 상품을 놓았을 때를 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대형 가구들이나 부분 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규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정해진 관련된 인테리어를 받는 형식에서, 최근은 분양가 상향제도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마이너스 옵션제도처럼 분양하기 전에 자신의 집에 어울리는 혹은 내가 원했던 인테리어, 붙박이 가구, 가전들을 세팅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즉 왼편에 보이시다시피 기존에 비어져 있던 신규 입주 아파트라도 1000세대면 1000세대, 2000세대면 2000세대가 동일한 공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신규 아파트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리모델링, 그리고 부분 인테리어, 혹은 입주민들 간의 원상복구 문제도 해당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커스터마이징 홈은 기존에 비어져 있던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들을 형성하는 과정에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부분적으로나마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와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이 같이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맞춰지냐면, 아파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주거 형태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맞춤 공간 컨텐츠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은 전부 다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 내에서 어떠한 상품들이 배치될 것인지, 인테리어가 고정될 것인지, 또 혹은 내가 앞으로 입주할 공간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커스터마이징 홈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 가구를 재배치를 한다거나 새로운 상품을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똑같은 공간을 복제한 사이버 공간에서, 하지만 굉장히 실제감이 높은 환경이라면 다양하게 변경을 해보고 구매, 혹은 저희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공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컨텐츠화가 된다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 내에서 디지털 트윈이 현재 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에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미공이라는 가구 구독 플랫폼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고객님들이 신규 입주를 하시거나 또는 기존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공간을 변화하고 싶을 때 촬영을 하고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배치해 보는 것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약 24,000명의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셨고, 실제로 자신이 거주하고자 혹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무려 1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확보할 만큼,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디지털 트윈이나 혹은 메타버스가 같이 저희가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라 실제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서비스가 나왔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적정 기술로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이 적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증강현실,
실제 공간에서 다른 가상 상품을,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3D 스캐닝이나 혹은 라이더 센서를 통한 공간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 기반의 서비스들이 최근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다시피 얼리얼이나 유니티 같이 AR 엔진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혹은 PC 등을 통해서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카메라나 혹은 고객들의 이미지 환경에 놓아지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인테리어사들이나 건설사들, 그리고 가구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디지털 트윈은 결국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실제감이 높아야 되는 결과가 있어야만이 고관여 제품인 인테리어나 가구 가전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이미지를 기반한 머신러닝을 통한 증강현실을 해당 기술에 적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증강현실을 그리고 혹은 가상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에서는 모아레 현상과 같이 간성분해 효과로 인해서 고객들이 흔히 말하는 이거는 CG네 혹은 이거는 가상물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질감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적용했을 경우에서는 지금 우측에 보이시다시피 가구나 인테리어 가전이 변경되는 모습이 굉장히 촬영된 이미지와 동일할 정도로 실제감이 높아진다는 것이 장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기술적으로 고도화보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ELF 스타일 같은 경우에서는 정밀 촬영 기기를 통해서 저희가 고객 곁에 보여주고자 하는 가구, 가전, 소품, 인테리어 재질까지 전부 다 정밀하게 촬영하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공간을 인식해서 상품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삽입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진행했을 경우에서는 장점은 컴퓨터 그래픽보다 훨씬 뛰어난 실제감을 보여줄 수 있는 반대로 이러한 이미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꽤 오랜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자유도가 어느 정도 컴퓨터 그래픽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기보다는 촬영된 이미지 한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고객들은 정말 실제감이 높은 제품을 통해서 내가 구성하고 싶은 환경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라는 지점이 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매우 정확한 결과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디지털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은 확대될 수 있는 영향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실제 구입한 상품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며, 동시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AR 키오스크 같은 경우를 배치하여서 실제로 비어진 공간에 가전과 가구, 인테리어들을 마음껏 배치해보고 그리고 자신만의 최선의 결과를 각각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즉, 모델하우스는 오프라인 혹은 아날로그적인 공간을 구성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는 고객들은 자신만의 디지털 트윈을 통한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 홈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지점이 해당 기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나아가서 지금 5G 환경이라는 저희 전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자 움직임에 따라서 다양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됐을 경우에서는 실제로 카메라 환경에서 움직이더라도 이러한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지점도 해당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지점에서는 좀 더 실제감 높은 공간 환경에 적절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동산 시장 내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고객의 열망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적정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를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초기적으로 발생하는 메타버스에서는 과연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재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고객이 어떻게 보면 지난 정보를 자신이 봐서 맞춤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적용하는 경우에서는 고객들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자신의 공간을 복제하여서 다양한 환경을 변화하는 것까지는 나아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트윈적인 환경에서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들을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저희 한국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공동체에 굉장히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아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브랜딩부터 아파트의 평면, 그리고 아파트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가 하나의 자산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말 아날로그에서 다뤘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만들었던 디지털 트윈이라는 공간을 새로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고객들이 다양하게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변경하면서 최선의 가치를 잡아 나갈 수 있음과 동시에 비용이나 시간이라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바로 메타버스 내에서 부동산 디지털 트윈이 나아갈 지점을 접목시킬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ELIF 스타일에서는 가구 구독 플랫폼 혹은 홈 구독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러한 디지털 트윈 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아파트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고객으로 봤을 경우에서는 한 공간에서 정말 다양한 생애 주기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행사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반려동물이 새로 들어온다거나 홈트를 즐겨야 된다거나 또 육아 보육을 한다거나 계절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자신의 삶을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경험들을 끌어내고 싶을 때 그때 모든 것을 구매로 인해서 진행할 수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독, 그리고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시각적 신뢰도를 확보해야 고객들은 좀 더 경험을 할 때 그 편의성을 누릴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과 고객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군집화가 될 수 있다면 메타버스 내에서 부동산 자산 자체가 일종의 생애 주기 플랫폼처럼 변화하는 과정을 보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도 접목이 되어야 될 것이며 고객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경험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미 제반적인 작업들은 부분적으로 또 저희를 비롯한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자산은 더 이상 현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 디지털 사업 내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ELIF 스타일은 이를 가구 구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가전이라든가 그리고 부분 인테리어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부동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한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